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일반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자기장에서 원운동하는 전하의 운동 반지름을 이용해서 비전하량을 결정해보는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실험의 이론 부분은 우리 양조교 채널의 비전하량 측정 동영상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같지만 개량된 실험 장치로 얻은 데이터로 비전하량을 결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는 주 세계과학의 전자의 비전하 측정 실험 장치입니다. 기존 모델의 최종 개량형으로 올인원으로 장치가 내장되어 더 간편하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자총이 내장된 진공 플라스크,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헬름홀츠 코일, 그리고 코일과 전자총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를 컨트롤하는 전원 공급기 조정 및 표시부입니다. 진공 플라스크 안에는 전자빔 인출 지점으로부터 얇고 긴 금속판에 1cm 간격으로 심어진 10개의 지시침이 있는데요. 지시침 간격이 1cm이므로 맨 위의 지시침까지의 거리는 9cm입니다. 따라서 전자빔의 지름을 최대 9c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실험할 때는 지시침에 전자빔의 궤적이 걸치게끔 해서 1cm 간격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헬름홀츠 코일은 앞뒤로 2개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코일의 반지름 라지 R은 15cm, 2개의 평행한 코일 사이의 간격도 15cm입니다. 각각 130회 감겨 있으므로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이와 같은 식의 코일 간격의 중심위치 x = 7.5cm를 대입해서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에 대입할 때는 cm를 미터로 환산해서 대입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해요. 전원 공급기 조정 및 표시부에는 여러 개의 볼륨 다이얼과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1번은 전체 전원을 컨트롤하는 전원 스위치, 2번은 필라멘트를 가열하기 위해 전압을 인가하는 다이얼입니다. 3번은 가열된 플라스크에서 나오는 전자의 가속 전압을 결정하는 다이얼이고 4번은 전자총 입구에 있는 평행판 사이의 전압을 조절해서 전자빔의 편향을 결정하는 다이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스위치는 평행판 위아래의 전압을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이 바뀌므로 위 또는 아래로 휘는 전자빔의 방향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죠. 5번은 헬름홀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해서 자기장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다이얼입니다. 계기판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요. 처음에 세팅만 완료되면 단지 3번 볼륨과 5번 볼륨만 이용해서 전자빔의 가속 전압과 자기장 전류만 조절하면 되니까 실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실험 장치의 구성을 보도록 할까요? 실험 장치입니다. 모든 기능을 올인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본체 하나만 있는 아주 심플한 구성이네요. 그럼 이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우선 모든 볼륨 다이얼을 반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서 0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4번의 디플렉션 스위치는 중립에 놓아서 전자빔 평양은 0이 되게끔 합니다. 빔이 나오는 모양을 보고 나서 위아래로 치우치면 그때 스위치를 켤 거예요. 왼쪽 끝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켜고 첫 번째 다이얼을 돌려서 필라멘트 전압을 4V 정도로 맞춥니다. 그럼 이제 전자총의 필라멘트가 가열이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볼륨 다이얼을 돌려서 전자총의 가속 전압을 100V에 맞춰줍니다. 조금 지나면 왼쪽으로 곧게 뻗는 전자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빔이 수평이 아니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치우친다면
세 번째 다이얼의 왼쪽에 있는 디플렉션 스위치를 위 또는 아래쪽으로 켜서 디플렉션 전압을 조절해서 전자빔이 수평으로 인출되게끔 조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이얼을 조절해서 코일에 흘려주는 전류를 0.5에서 1A 정도로 맞춰서 전자빔이 원을 그리는지 확인합니다. 전자빔이 원을 그리지 않고 약간 비틀린 모양이 된다면 플라스크 아래쪽의 나사를 이용해서 플라스크 자체를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회전시켜 빔이 원을 그리면서 지시침에 떨어지게끔 합니다. 전자빔이 이와 같이 비틀린 나선 궤도를 그린다는 것은 전자빔이 자기장에 직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죠. 즉, 전자빔의 자기장 직각 성분은 원운동을 하게끔 하지만 자기장 평행 성분은 자기장을 따라 등속 운동을 하게끔 하므로 나선을 그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준비가 완료되었네요. 첫 번째 실험은 가속 전압을 고정하고 코일 전류를 조절해서 원의 지름을 변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다이얼을 돌려서 가속 전압을 170V로 맞춥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이얼을 이용해서 헬름홀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해서 원운동의 지름을 지시침에 정확하게 떨어지게끔 합니다. 원의 최소 지름과 최대 지름을 1cm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때 전류를 표에 기록합니다.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가속 전압을 200V로 증가시킨 후 실험을 반복합니다. 또 가속 전압을 230V로 증가시킨 후 실험을 반복하고 전류의 변화를 표에 기록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헬름홀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고정하고 가속 전압을 조절해서 원의 지름을 변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다이얼을 돌려서 전류를 1.2A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얼의 가속 전압을 조절해서 원운동의 원의 최소 지름과 최대 지름을 1cm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때의 가속 전압을 표에 기록합니다.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전류를 1.40A로 증가시킨 후 실험을 반복합니다. 또 코일 전류를 1.60A로 증가시킨 후 실험을 반복하고 가속 전압의 변화를 표에 기록합니다. 실험이 끝나면 다이얼을 모두 0으로 만든 후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실험 자체는 매우 간단하네요. 실험이 쉽게 끝났으니 그럼 바로 분석에 들어가 볼까요? 우선 측정값을 정리해서 표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얻은 데이터 개수만큼 줄과 칸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대표 데이터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샘플 데이터이므로 여러분의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산이 조금 유효 숫자 수준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시침으로 읽은 값은 원의 지름이므로 모두 2로 나누어 반지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자기장은 주어진 코일 반지름과 코일 간격, 그리고 전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또 실험할 때 가속 전압과 코일 전류를 반드시 이 표와 같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실험 장치의 조건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해볼까요? 우선 실험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표 데이터 하나를 뽑아서 E by M을 계산한 과정을 넣어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르게 계산해서 결과를 얻었는지를 교강사에게 어필할 대표 계산 과정 하나는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고 했죠? 이제 결과 분석을 해야 할 텐데요. 가속 전압이 고정인 경우와 코일 전류가 고정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좋겠네요. 먼저 가속 전압이 고정인 경우 우리가 구하는 것은 E by M이라는 상수값이므로 이와 같은 공식에서 E by M이 1차 직선의 기울기가 되게끔 수평축은 I 제곱,
수직축은 이와 같은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최소 제곱법으로 피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추세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170, 200, 230V일 때의 E/M 실험치를 구한 후 이론치와 비교하면 오차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코일 전류가 고정인 경우에는 이 델타 V분의 1을 수평축으로 하고 수직축은 이와 같은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후 역시 같은 요령으로 1.2, 1.4, 1.6 암페어일 때의 추세선의 기울기로 E/M을 구한 후 이론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추세선을 그리는 요령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실험 결과와 이론치를 비교해본 후 오차가 왜 생겼을까를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역시 전자빔 궤적의 반지름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다면 오차가 커졌을 것이고 전자빔이 수평으로 잘 뻗어나오게끔 편향 조절을 잘 했는지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겠네요.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실험 자체가 간단하니까 분석을 길게 쓰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달라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만약 상대성 이론을 배운 적이 있다면 가속전압에 의한 전자의 상대론적 질량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분석해서 넣으면 좋을 거예요. 물론 영향은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한번 고민해 봤다는 것을 교강사에게 어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자기장을 이용하는 실험이니만큼 지구 자기장의 영향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헬름홀츠 코일에서 얻어지는 자기장의 크기와 지구 자기장의 크기를 비교해서 지구 자기장과 헬름홀츠 코일의 방향에 따르는 자기장 벡터의 크기 변화를 계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 레포트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만 짚어준 거예요. 좀 더 깊은 해석과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실험의 목적과 의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더 풍성한 분석 내용의 결과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